안녕하십니까. 돈산동 Q&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. 이제 18학번 새내기신데요. 축하합니다. 사회과학대 소속이고요. 공법, 필기법. 이거 질문하셨는데, 공부하는 것이 이제 행정학하고 법학이신데, 저도 법학 이제 공부를 했고,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그 학점 따는 법은 이렇습니다. 첫 번째, 뭐 좀 시대가 많이 들어갔지만, 수석의 공통점은 교수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. 옛날에는 받았었어요.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거를 앞에 앉아서 mp3로 녹음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mp3로. 그러니까 말은 받아 쓰고 mp3로 녹음하시든지 핸드폰에 녹음하듯이 아니면 소형 녹음기를 하나 사시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넣고 소형 녹음기로, 그렇죠? 굉장히 작은 것도 요새는 많은데 녹음을 하신 다음에,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녹음이 되는데 칠판에 쓰는 거는 받아 써야죠. 칠판에 쓴 거는 같이 교수님 쓰실 때 같이 쓰는 거 쓰고, 수업 중에는 그냥 집중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집중해서 수업 중에는 이해를 하는데, 이해를 하되 쓸만한 거는 쓰는 게, 쓰면은 30% 정도의 뇌가 더 활성화되니까 이해를 하시되 이해를 위해서 쓰시라는 거죠. 그리고 질문점도 쓰셔도 되고, 아니면 그와 관련된 거 생각나는 것도 좀 쓰셔야 돼요. 이렇게 쓰시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, 세 번째는, 대학에서는 이렇게 배우는데 배운 거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와 관련된 안 배운 책 요 범위를 정해주고, 범위를 정해주기도 하는데, 어쨌든 관련된 게다 배운 것이 한 30%, 40%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, 안 배운 것들도 나온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범위를 모르고 안 배운 걸 모르고, 그 다음에 교수님이 이제 답안지를 쓰는 좋아하는 스타일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교수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, 이렇게 본인의 논리나 창의적인 것보다 교수님 논리대로 그대로 쓰는 게 실제적으로 점수는 더 높다고 또 다른 데서 다 나왔습니다. 그럼 교수님 논리대로, 교수님의 논리 전개 방식까지 그대로 따라서 쓴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A4 용지에 대강 필기 하시는데, 필기가 아니라 이해를 중심으로 하고, 복습할 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녹음한 거를 들어보면서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녹음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소스는 족보라고 그러는데요. 대학생 사이트나 아니면 선배들에게 족보를 얻어야 돼요. 이 출제된 걸 계속 출제하는 교수님도 계시니까 족보를 얻어야 되고, 두 번째는 학생의 사무실 같은 데 가서 정보를 얻든지, 아니면 공부하는,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선배들을 만나서 정보를 얻든지 해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한 번쯤 배워야 되겠죠. 자, 보통 답안지를 쓸 때 서론본론 결론의 격식을 어느 정도 갖춰서 써야 하기 때문에, 기본적으로 이렇게 레포트를 쓰거나, 이렇게 답안지를 쓰는 방식이 레포트를 쓰는 것이고, 레포트 방식이 이 석사학위 논문, 학사학위, 졸업 논문의 목차 방식으로 쓰는 거고, 또 이 학사학위가 석사학위가 되고, 석사학위가 박사학위가 되면서 점점 논문이 더 두꺼워지고 근거를 대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들이 결국은 책으로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 어떤 식으로 글을 기본적으로 써보는 결을 써야 되는가 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 답안지에다가 레포트도 그렇고, 이게 이렇게 답들을 어떻게 그룹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목차를 쓸 것인가. 그러니까 논문 형태를 조금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. 논문 쓰는 방식대로 써주는 거, 논문 방식 쓰는 방식대로. 그러니까 논문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럼 어떤 논문을 읽느냐? 이 가르치는 교수님의 자료를 대학 도서관에 가면 찾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 가르치는 교수님의 석사학위 논문이나 학사학위 논문 찾기 힘들 테고, 박사학위 논문을 찾으면, 아니면 교수님이 쓰신 논문들을 찾으시면, 그 가르치는 거와 결부돼서, 지금 현재 가르치는 것과 결부돼서 나오는 것이 있으면
그러면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교수님의 이름을 도서관에서 검색해서 그 교수님 논문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족보도 없고 학생들이나 선배들 아니면 도서관에 있는 선배들한테,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족보 사이트도 있습니다. 사이트 찾아보시면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도 얻고, 그 다음에 이 노트 필기도 하고, 분명히 이 노트 필기 한 것뿐만 아니라 그 교재도 통달을 해야 되겠죠. 교재도 통달을 해야 되겠어요. 자, 그러니까 방법은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,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이제 고득점을 맞죠. 거의 이 상위권은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. 왜? 장학금 받고 아니면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치열하죠.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요. 자, 그런 상황에서 자, 수업을 칠판에 있는 건 받아쓰고, 그죠? 녹음해라. 그 다음에 수업 중에는 이해를 중심으로 하고, 이해하다가 질문이나 관련된 것도 체크를 해놨다가 공부를 하는데 범위의 40% 플러스 알파로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, 범위를 특정 짓는 사이트나 선배나 아니면 교수님의 논문 이런 것들까지 같이 점검을 해야 되고, 그런 다음에 이렇게 법학 같은 경우에는 이 조문 해석하는 게 있는데요. 1학년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, 조문 해석하는 걸 퍼펙트하게 외우고, 그런 다음에 이론을 공부를 하는 건데, 이론을 읽는데, 공부를 할 때 뭐 교과서로 지금 수업 나가는 게 있을 테고, 기본적으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는 기본서도 있어요. 기본서.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헌법을 어떤 교수님 걸로 기본서를 하면 지금 배우는 교과서하고 그 다음에 참고서까지 하면 한 3권 정도 되거든요. 교과서 종류만. 이 3권을 압축한, 요약한 뭐 신림동이나 고시촌에 고시 공부하는 고시촌에서 유행하는 요약본도 있고, 그에도 참고 문제도 있고 기출 문제도 있고,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시험 공부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. 시험 공부하는. 자, 그런데 어쨌든 기본 마인드는 그렇습니다. 이게 시험에서 법학이든 행정학이든 법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논리나 입장을, 그 차이나는 입장이 쟁점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쟁점이 있는 곳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쟁점을 이렇게 마인드맵식으로 잘 나누어서 자기가 설명을 하는데, 이 설명한 것을 줄글로 말로 쓸 수 있냐는 거예요. 설명을. 자, 행정학이라고 그렇다면 행정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, 그래서 누군가 민원인이 오고 그러면 이렇게 말로서도 설명할 수 있느냐.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방식은 정확하게 목차를 기억할 수 있고요. 목차 흐름. 목차를 큰 목차, 1번 뭐 1차 목차, 뭐 세부 목차. 그러면 요 하나의 목차에 또 더 들어간 세부 목차까지 뽑은 다음에 요 세부 목차의 요거의 특별한 쟁점 해서 심화해서 따로 정리. 이런 식으로 목차를 이해하고 그 목차의 흐름에 따라 전체를 통괄하면서 누군가 뭔가 물어보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, 설명하는 걸 글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. 자,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, 현재 여기에 뭐 어떤 식으로 무슨 과목을 공부하는지를 모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조언하기가 쉽지 않네요. 어떤 교양 수준에서는 첫 번째는 답안지 쓰는 기술에 따라서 A0가 A 뿔로 변하니까 답안지를 어떤 식으로 깔끔하게 쓰는지를 선배들한테 물어봐야 돼요. 학점 좋은 선배한테.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이 범위를 얼마나 특정을 하고 뭐 시험 범위를 잘 적중을 시키느냐, 이거를 한 번쯤은 배워야 4년 내내 이제 영향을 됐으니까 대학 시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대학 시험 보는 방식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런 다음에 뭐 공부고 뭐고 하는 거니까 범위를 어떻게 특정됐고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선배들한테 한 번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3번.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시험지를 쓰고 그 시험문은 준비를 하는 방식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수업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수업을 어떤 식으로 받고 그걸 어떤 필기를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가
이렇게 역의 과정에 의해서 시험지 쓰고 시험 준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기하고 그 필기한 걸 가지고 공부를 이 역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죠. 자,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실제적으로 이제 법학이나 행정학을 공부하게 되면 공무원 시험이나 실질적으로 이제 고시를 도달을 하기 위해서 하겠는데, 이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를 볼 때 마치 2차 답안지를 쓰는 거하고 이 주관식 시험들은 거의 유사하게 나오니까 이게 2차 답안지, 공무원 시험 답안지 2차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이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2차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지를 한두 번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 가르치는, 법을 가르치는 학원, 행정학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한두 번 문의를 해서 한 달을 배우거나 하더라도 배우는 게 4년 동안 총 그 공부를 한 학점 따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?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을까? 저는 오면 가르쳐 줄 것 같은데, 어쨌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사회과학 하면서 목적성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. 어떤 스케줄이나 자격증이나 사이사이에 사회과학 하더라도 컴퓨터 자격증,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엑셀이나 워드나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또 따시고 그러면서 어떤 A라는 시험, B라는 시험이 있으면 이 시험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짠 다음에 학교 수업도 하지만 이런 그 시험, 어차피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이제 장기간의 단계,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수업을 듣고 그러면서 학교 수업이 나중에 이런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수업 방식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. 제시된 걸로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그렇고요. 지금 현재 질문하시는 범위 내에서 최소로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그럼 정리해보면 첫 번째, 그죠? 칠판에 있는 거는 다 써라. 그 다음에 소리는 녹음해라.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이해하고 본인의 생각하는 질문이나 관련 사항들 써놓고, 그렇게 해서 교수님이 이만큼 수업을 나가더라도 범위가 이게 40%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알파를 찾아야 되는데, 족보나 사이트, 그죠? 아니면 선배나 아니면 도서관 선배 아니면 학생회 사무실에 있는 선배한테 물어봐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르치는 강사의 석사 논문, 박사 논문까지 확인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되고요. 자, 법학 같은 경우에는 조문을 자주 보시면서 한자 단어 익히시고, 이론책으로 교과서, 학교에서 배우는 거, 기본서, 남들이 시험에 중요하게 봐서 기본으로 삼는 거, 참고 삼아 보는 거, 그 다음에 핵심 요약 정리집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집, 여러 가지 해설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시험 공부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. 법학은 어쨌든 쟁점을 줄글로 설명, 말로 먼저 해보고, 그 다음에 설명, 글도 쓸 수 있는지. 자, 행정도 그 목차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. 그러니까 구조를 먼저 익혀야 되죠. 목차라는 구조. 그래서 목차를 자주 써보신 다음에 이 목차의 흐름에 따라 쟁점을 심화돼서 쟁점이 심화돼서 너무 나오니까 쟁점을 정리해서 말로 하고 그걸 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.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특정 시험을 목표로 공부를 해나가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를 위해서 이렇게 서범결을 쓰든지 논문을 쓰든지 아니면 2차 답안지를 쓰는 걸 배우든지 하는 건 동일한 맥락으로 글 쓰는 방식을 알고, 자, 이렇게 시험지에다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, 이렇게 글 쓰는 방식이 1, 2, 3입니다. 시험지에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,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들어보고 그거를 범위를 어떻게 특정하는지를 들어본 다음에 수업 필기에 대한 노하우를 학점 좋은 선배들한테 더 물어보고, 그런 다음에 이게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질적으로 효율성을 높일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전 중산동 Q&A 공방 동아쌤입니다.